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정세균 총리의 태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다. 소위 검수완박, 요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아주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권 인사들이 아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3월 3일 날 그 해당 보도가 나간 다음에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만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 소영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한 언론 매체에 출연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 책임자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총장도 행정가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오늘 윤 총장이 하신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 청와대에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당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국회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일치하지 않고 언론하고만 상대를 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라고 본다. 주어진 일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점쳐지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말이 비판이지 솔직히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하고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그런 법안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그겁니다. 그럼 그 전에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한테 이런저런 이견을 얘기했을 때 이런저런 검찰의 입장 또는 우려 이런 걸 전달했을 때 그게 단 한 번이라도 먹힌 적이 있습니까? 인사라도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도 없는데 청와대하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리고 주어진 일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점쳐지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거 저는 기사를 읽다가 다른 생각이 정세균 총리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얘기. 정세균 총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총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한다든지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피해는 누가 보나 국민이 피해보는 거 아닌가. 총리로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그 검찰총장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정세균 총리의 이런 아전인수격 또는 자아비판격 어떻게 보면 자아비판일 수도 있는데 자아비판격 윤석열 공경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아닌 역할, 권한 이런 걸 갖다 강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갖다 정치인 같다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맞습니다. 행정부 공무원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정치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총리가 과연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 출신, 여당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국무총리라고 하면 내각을 통할하는 자 아닙니까?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데 과연 정세균 총리가 중립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과연 정치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게 정세균 총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 했습니까? 소위 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당론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당론이 모이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법무부도 완전히 제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차이를 조절해가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2월 24일 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자기를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신분이 당뇨인 사람이 여당의 당론이 모이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관 전에 나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 같은 공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강요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랍니다. 정치인이랍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있지만 여당의 당론이 모이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게 장관입니까?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도대체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세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갖은 얘기를 했던 정세균?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된다. 대통령한테 거취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 정세균, 박범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이거 들어본 일이 없고 정세균 총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원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제가 못 찾은 겁니까? 대체 나오지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 그렇게 공무원으로서의 처신 이런 걸 강조했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던 그 정세균 총리가 왜 박범계 장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냐는 겁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정세균은 그러면 드러나진 않았지만 대체 그때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비판을 했고 박범계 장관은 또 어떻게 질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박범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한번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총리가 자기 말과 다른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띠지 않으면 피해는 당연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국민이 피해보는 상황을 총리로서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에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서 박범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그겁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정세균 총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대권입니다. 대권. 근데 여기서 참 웃깁니다. 솔직히 정세균 총리가 객관적으로 대권을 꿈꿀 만한 위치, 위상 그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통령 되는 거야 뭐 누구나 다 꿈꿀 수 있으니까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본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언행이 배치되는 이런 걸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애초에 정세균이라는 사람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신망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실제 이 사람이 대권 주자다.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과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을 했던 사람인데 행정부 총리로 가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대권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3월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 언론 매체 의뢰로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선주자 지지율입니다. 조사한 결과 23.6%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15.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5.5 해서 공동 2위,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7%, 홍준표 무소속 의원 6.6%, 오세훈 전 서울시장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 나경원 전 의원 2.8%, 유승민 전 의원 2.4%, 그 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2.4%입니다. 2.4%. 순위를 매겨봤더니 10입니다. 12, 11입니다. 이런 지지율을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대권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칭 대권주자가 될 수는 있어도 이런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런 처신을 하는 총리가 무슨 국민들의 신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대권주자입니까? 무슨 대권을 얘기합니까? 정세균 총리를 향해서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그럽니다. 대체 왜 그런 별명을 누가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웃는 낯이 그렇게 과히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장점 대체 뭐가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총리로서 뭘 했는지 꼽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족적을 남겼는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뭐 한두 가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비중립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제발 대권을 꿈꾼다. 그러기 전에 정치인 출신이다. 이런 걸 떠나서 총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